예, 인사 말씀 짧게. 네, 안녕하세요. 한절기 연출 맡은 이동훈입니다. 아까 저기 티켓 맡겨주신 분 계신데 저 8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안 오셔가지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하고 또 얘기 나누면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냥 깍두기로 나왔습니다. 또 심상정 의원님은 지난 대선 때 또 이 성소수자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가장 진보적인 발언들을 하셨던 분이어서 이렇게 바쁘시지만 이 영화를 또 봐주십사 하고 관객가에도 흔쾌히 나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절기는 명필님에서 2년 전에 만든 명필님 영화학교, 지금은 명필님 랩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저기 첫 번째 영화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촬영을 했고, 또 이런 적은 규모의 예산의 영화들이 개봉한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2년 만에 드디어 내일 모레 글피죠. 2월 22일 관객하고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개봉까지 하게 됐을 텐데 이동훈 감독 굳이 또 이 얘기를 명필 영화학교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된 동기? 이런 것들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시나리오를 썼을 때가 2012년 완성했을 때가 2012년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그때가 한절기였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동안 많이 썼었지만 늘 공모전이나 어디가 보여주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한절기는 저의 첫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그냥 썼던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어쨌든 또 사람들과 이 이야기로 소통을 하고 싶었으나 또 이 한국 영화계에서 이런 소재가 또 환영하지 못하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그림 작가를 꼬셔서 만화책으로 먼저 선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뭔가 운 좋게도 그때 명필름 맵이라는 위기가 생기고 나서 또 운 좋게 같이 동료들과 함께 좋은 작품처럼 나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성소수자 얘기나 동성애에 포커싱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네 성 정체성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해야만 했던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의 틀 안에서 멜로드라마로 읽힐 수도 있고 로맨스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 담담하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시선의 따뜻함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이동훈 감독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배종욱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 읽자마자 하루 만에 출연하시겠다고 했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중년의 여자 주인공이 그걸 이끌어가는 영화들이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출연에 나서주셨고, 이원근 배우, 그리고 이동훈 감독, 지은호 배우, 그리고 이동훈 감독을 비롯한 학교의 학생들이 각각 촬영, 미술, 편집, 사운드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아서 함께 만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풋풋한, 그리고 또 도전의식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끼리 만든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의원님한테 궁금한 건 그때 이제 대선 때 한창 그 보통의 가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그런 이제 제도 마련, 실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한절기가 가족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한 1분 발언이 이런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것이 이상하죠. 사실 그때 저도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말했거든요. 100%를 말하지 못한 데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또
정치적으로 좋은 뜻으로 디스카운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신재명 대표가 부르면은 바빠도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전 대표고 우리 신재명 대표는 현 대표이기 때문에 현 대표가 부르면 그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명필름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아이언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남은선생님 같은 큰 상도 받으시고 그랬지만은 배종옥 씨도 그 주인공이 돼서 대한민국도 중년 연기파 배우들이, 여성 배우들이 주인공도 많고 자기 연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늘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제가 우리 이동원 감독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뵙기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이분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종옥 씨의 시선이 너무나 깊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 중년 여성의 어떤 감수성을 잘 읽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볼 때 처음에는 좀 제가 바빠가지고 미리 봤는데 처음에 시작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제가 배종옥 씨가 돼서 영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니까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맹렬하게 반대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막 그 난리를 치는데 이 영화 그렇게 많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영화를 지지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면 만든 사람으로서 감사하죠. 오늘도 국회에서 그 헌정 특기 내의 개헌 소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야당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참 답답해요. 그래서 다양한 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 헌법적인 어떤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 대상이 아닌 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국회에서 할 수 있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잣대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결국 기본권 문제는 아주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참 연대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권은 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신의원님 계속 선포하셨었죠. 그 성소수자에게 잠깐 넘어가고 또 대한가족이나 다양한 가족에게 했는데 이동훈 감독이 이 영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가장 관객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지점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궁금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미경이란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서 이제 그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 그리고 작게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식물인간, 그리고 아들의 성 정체성, 그리고 아들의 남자친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넓게는 그런 미경의 크게 보이는 성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또 그 달성하는 것을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혹은 기어냄으로써 좀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여백도 많고 절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미경의 성장 이야기로 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절기가 키어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키어 영화로 키어 이슈만으로 본다면 미경이 이제 단순히 아들의 개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미경에게는 큰 이슈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경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중년 여성의 성장기로 또 이룰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키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재밌게도 이 작품을 이제 벌써 6년여 지났죠.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 1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라든지 이런 바람이 불고 또 그러면서 그리고 제 주변을 보면서 시나리오가 너무 온건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떤 키어 이슈를 프로파간다적으로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바뀌는 사회에 비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지점이 너무 온건하거나 좀 더 지체된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개봉을 하는 즈음에 이렇게 또 댓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오히려 더 이 사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회는 더 좀 그 반영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도 어마어마한 그 댓글들이 달리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제목이 결국 그 마음의 감기를 앓는 시기,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제목이 굉장히 배종욱 씨나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그 엄마가 미경이가 가장 이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용준이가 갈 데가 없다고 나도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가 아마 가장 명징하게 아들을 비롯한 친구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중년 여성의 모습이라고 가장 또 의미심장한 대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데뷔 감독으로서 또 이렇게 뭐랄까 모든 이야기가 다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이 이야기 또 배우들하고의 어떤 그 협업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의 좀 데뷔 감독으로서 느꼈던 것 또 재밌게 해주실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명필름 영화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처음 만드는 영화였기 때문에 특수한 제도 안에서 그리고 동료들이 이제 촬영 전공, 사운드 전공, 미술 전공 이렇게 키 스태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과 동시에 또 저예산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또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대신 또 프리프로덕션이 비교적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에 비해서는 좀 길었어요. 약 느슨한 프리프로덕션을 한 1년 동안 거쳤는데 그러면서 촬영 감독이나 미술 감독 또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출자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았고요. 보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고 과연 이게 아마추어틱한 건가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 궁금해하실 분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의도대로 담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의도대로 담아내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또 저로서는 또 흡족함이 동시에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 심성경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성이 심씨여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야기 I Can Speak 때도 이렇게 분단위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흔쾌히 집에 와주셨고 또 문소리 씨하고의 그 인연 때문에 여배우는 오늘도 또 저희 심심 두 사람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 아주 훈훈한 아드님 두셨잖아요. 혹시 옛날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들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거나 뭐 염려하셨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그러신 적은 없으셨는지 이 영화가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아들을 의식하고 살 만큼 한가롭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는 날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걸 표현할 때 너 나 같은 엄마 만난 걸 정말 나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한가하고 진짜 엄마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너는 그렇게 자유롭게 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변명 삼아 합니다. 근데 이제 키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GV 같은데 부르면 오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너무나 앞으로도 참 험난한 길이에요. 우리 정치권에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영화나 이런 문화적인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볼 때는 사실 동업자고 동지고 파트너고 그래서 달려오게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동반자 등록법 또 금형법 62조 오래된 예전부터 폐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분형법 개정안은 이제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원래 벌써 작년 재작년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5월 24일 날 발의했는데 이 법안을 다 성안시켜 놓고 또 발의를 6개월 이상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10명이 동의 사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6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아닌 그 다른 당의 의원들이 일체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만큼 이 문제를 뭐 잘못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 정책 생명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 이런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안 했고 그래서 참 대선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5월 24일 날 그 발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대선 이후에 그 1분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동성애를 존중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래서 그 분위기 타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겨우 5월 24일 날 발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동반자 등록법은 지금 법안이 좀 다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사인을 해서 발의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지금 20대거든요.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뭐 한 5번이 이렇게 발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권고를 했고 2006년이죠. 그래서 2007년에 법안 입법 발의를 법무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년도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14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못하면은 아예 지금 차별금지법 발의의 분위기조차 잘 안 되고 있어요. 유엔이 지금 작년 10월인가 유엔 그 사회권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10월달에 12월달에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불문율처럼 이건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암묵적인 방침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제가 여성원들 전체를 한번 그러면 해보자 초당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반자 등록법이나 또 군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뭐랄까 아직도 요원하고 그리고 많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저항과 반대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감독은 이제 환절기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부탁이라고 2013년이죠.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 당선작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또 읽고 그것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임수정 배우가 죽은 전 남편의 16살 아들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입양의 문제라던가 또 다른 대한가족, 다양한 형태의 그 가정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동훈 감독은 특히 이제 이 성소수자 문제나 또 4월달에 개봉할 그 임수정 주연의 당신의 부탁이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애정어린 시선, 관심 같은 것이 남다르다고 저는 또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영화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나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파 드라마 혹은 또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삶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의 인구의 아주 상당 부분이 1위 가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게이도 존재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소수자이지만 한 3% 내지는 5% 많게는 10%까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 콘텐츠는 그 정도 비율까지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소수자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희귀하고 또 질문을 받는 이제 입장이 되어 보니 참 더 이제 그런 문제를 느끼게 됐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랑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늘 고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아파하고 하는 부분 관계가 가족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작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제 환절기와 당신의 부탁에 이어서 아직은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동훈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알렉산더 페인처럼 정말 그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남다른 시선으로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특별한 감수성의 한국 감독으로 계속 거듭 본인도 성장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시고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소정의 선물도 있답니다. 오늘 굉장히 만나 뵙기 힘든 심상정 의원님이나 또 이 영화를 만든 이동훈 감독한테 직접 관객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분 여기 일단 두 분. 선물 벌써 나나요? 질문. 다 선물 드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영화에서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에서 보면 결국 이제 수연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실 그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고 사실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의 잘못이었고 이런 게 사실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일부러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사고 상황 자체를 보여주시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이었고요. 여기서 사고 자체가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사건 발생 이후에 마치 물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그 돌에 가라는 돌에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라 파문에 집중하는 영화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각자 세 명에게 이제 던지는 이야기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을 했었고요. 만약에 사건을 다루고 싶었지만 또 이제 제한적인 시간도 있고 또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후의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불친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지금 남자분 안경 끼신 모자 쓰시고 우선 오랜 기간 작업하신 결과 개봉하게 된 걸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환절기 영화가 딱 지금 보기에 가장 좋은 또 환절기 이 시점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또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괜찮냐고 질문할 때 그 상황이 보면은 괜찮지 않다는 거를 알면서도 항상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좀 뭔가 그 상황 자체에서 그냥 어떻게 빈말처럼 건네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사항이 저희가 쓰는 용어 자체 중에 성소수자라는 그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좀 사실 그 자체도 되게 좀 차별적인 그런 접근으로 만든 그런 어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거나 좀 바꾸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었는지 하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문제의식하고 비슷하거든요. 꼭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소수자라고 할 때 특히 여성들 이 세계 절반 가까이 된다고 늘 표현하면서도 소수자 같은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소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인데 이 다수는 수많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소수자라는 말을 좋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소수자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정치적인 어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수자이면서 또 이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주류화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소수에서 주류로 나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젠더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젠더로 이야기하잖아요. 성 정체성 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 주체들의 어떤 뭐 영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소수자로 표현되는 분들이 주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에 걸맞는 어떤 실천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실질적 규정과 실천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용어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 부분도 뭐 어떻게 이름 지을 건가 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많았어요. 성노예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질은 성노예인데 또 그렇게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좀 마찬가지가. 예.
여기 손을 막 반짝반짝 흔드신 여자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갈색 니트 옷 입으신 분, 그 다음에 저쪽 손 번쩍 드신 분,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자 상품인가요? 예. 서서 얘기할게요. 신재명 대표님과 이동훈 감독님께서 정말 성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영화를 보려고 여기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부모님들이 여기를 같이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여기에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오셨네요. 다양한 이렇게 성 전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이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엄마가 자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을 잠깐이나마도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그 느낌을 잠깐 저도 받았으면서 감동이었고요.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많이 이렇게 다뤄주시면 아까 심상정님께서 정치에서는 가장 이분들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는 이런 미디어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상정님은 저랑 또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뵈서 너무나도 여기서 여기 멀리서도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TV에서도 자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그러면서 옆에서 저기 여기 한 어머니께서 혐오가 판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 모임도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정말 정치에서도 정말 자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정말 앞으로의 이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까 5%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5%의 인구라면 이거 대단한 인구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님, 엄마, 아버지, 또 가족 하는 이 프로스가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이 말을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것 같이 비극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 또 이제 미디어의 힘으로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질문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저도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까 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슈의 소수자 각자 이제 모든 면에서 소수자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의 소수자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다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도 변화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물론 무조건 낙관하게 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30년 전만 해도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 불과 10%대였거든요. 하지만 2015년도에는 그것이 이제 5배나 부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동성혼을 이제 대법원에서 합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미국이 대단히 보수적인 국가지만 결국은 그 취지는 결혼이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신성한 제도를 동성애자들도 같은 권리를 누리하자, 기본 권리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선택을 해서 동성을 합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법원 판결의 그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그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혹은 또 다른 여러 계층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심하지 않고 우리 수면 위로 드러나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자체가 된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우리에게는 반발짝 조금은 이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도 그런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애 숙제 영화가 주류에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이제 한국 영화에서 드물었고요. 이제 최근에 그 외국 영화라고 쓰는 캐롤이나 또 문라이트나 이런 영화들이 주목도 받고 성취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이렇게 동성애 이야기를 다루는 거는 가장 최근에 약간 또 다른 결의 영화지만 아기 같은 영화가 그 크게 또 인구에 회자되면서 그쪽 부분에도 얘기가 됐었죠. 근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리고 또 이 가장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디어, 영상 매체들 이런 쪽에서 편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시선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 선택할 때 전혀 이걸 키워버린데 욕먹으면 어떡하지? 많이 안 보면 그런 생각 정말 일도 안 했거든요. 그냥 그 엄마의 마음과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특정 계층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답답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혐오가 사라지는 시대에 혐오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촛불을 거쳐서 정권 교체도 됐고 촛불 이후에 이 국면에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조금만 들어요. 그래서 진도를 바짝. 저희도 이제 그래서 제가 모 방송사 사장님을 지난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특히 이제 지상파 그 3사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과 또 성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데서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알리고 이런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도 우리 사실 그 동성애 자식을 둔 부모님들도 인터뷰도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고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부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지적 수준도 높고 저는 충분히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런 여론을 정치권이 수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일부 말하자면 그 성소수자들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서 강력한 힘을 늘 발휘를 하고 또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입장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지만 나부지게 필요할 때 이게 힘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당장 제도가 법이 언제 만들어진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저변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지 않겠나.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한다면 그걸 강하게 주문하시려고 할 생각이고요. 제가 그 대선 때 그 1분 발언한 이후에 가장 많은 격려를 해주신 분들이 외국 사설들이에요. 주한미국 사설들. 지금 주한미국 대사대리 같은 사람은 그때 와가지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 말고 기자들 나고 바로 첫 마디가 그 1분 발언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다 심상정 후보는 박수를 쳤다 그런 얘기하고 또 호주 대사, 영국 대사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법원에서 결국은
얼굴을 무지개 덮어가지고 뭐죠? 그 영상 비추어가지고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축하해줬어요. 그래서 저런 대통령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기운을 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갈색 니트 입으신 분, 그다음에 기다리세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문에 앞서 영화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제 저는 제일 감명 깊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냥 영화 곳곳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이성애를 해서 뭐 결혼 소식이 들리면은 그거를 쓸쓸하게 들으면서 또 씁쓸해하는 엄마의 표정, 그리고 또 여자친구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은 언제 하니? 등과 같은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성애적인 그런 질문,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질문을 하는 건데,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엄마의, 그리고 또 동성애자의 그런 감정, 그걸 표정 연기를 카메라 안에 잘 담아주셔서 되게 되게 공감을 하고 감명이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되게 성정적이거나 그런 포르노적인 그런 동성애 작품이 아닌, 되게 정말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진짜 겪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잘 담아주신 영화가 만들어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영화를 보면서 끝에 가면서 이제 식물인간에서도 깨어나고 그 둘이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용준이가 수연이한테 너만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끝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깨어나서 너무 기쁘고, 약간 엄마가 이 두 커플을 받아준 것 같아서 좋았지만 약간 되게 사이다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결말을 내줬는지 의도가 궁금해합니다. 네, 용준과 수연은 이제 진짜 이제 둘의 어떻게 보면 애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좀 미성년자이기도 했고 풋풋한 그런 친구, 혹은 또 용준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베푸는 게 연민이 아닌가 고민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떨어져 지내고 해서 서로 관계가 무르익지 못했는데,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고를 겪고 나서 용준은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수연은 그 과거에서 어떻게 보면 점프되어서 있었던 서로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게는 그런 좀 요즘 말로 시차? 그런 타이밍이 이제 적절치 않아서 지금은 서먹해진 것 같고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서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때 배우들에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앞으로 용준과 수연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더니, 지윤호 배우는 자기는 이제 서로 잘 지낼 것 같다, 마치 수연처럼 얘기했고요. 용준 역의 이원근 배우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계속,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답변을 내리는 영화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영화. 그래서 용준 수연을 계속 한 번씩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다가 아니고 뜨뜻한 사이다. 사실 영화에서 편집이 됐는데요. 그 세 사람이 이제 와인을 마시고 눕는 그 시퀀스 전에 둘이 이제 술을 사러 가는 편의점 골목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수연의 대사. 잘렸죠. 그래서 더 지금 사이다답지 못한
그런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편집이 됐는데 좋게 얘기하면 더 많은 함의를 담고 있고 또 불만족스러우신 분은 시원하지 못한 그런 결론도 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 주십시오. 저한테도 기회를 잊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저 바로 직전에 질문하셨던 분하고 되게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도 질문에 앞서서 영어 너무 잘 봤고 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그리고 관객분들하고 함께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 아까 너무 비슷하게 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을 급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감독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느 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전에 다른 어떤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선보이고 나서 뒤풀이 자리를 갔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감독님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도 이제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 영화를 찍을 때 우셨다고 컷을 못 내치고 우셨다고 하길래 저렇게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가 촬영을 하면서 그 용준과 미경이 갈 데가 없다라는 명실에서 그 대화를 할 때 그때도 제가 촬영이 이제 막 피크를 찍으면서 좀 힘들어서 그런지 저도 보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말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수연이가 깨어나서 용준이하고 서로 이렇게 그 복도에서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면에서 울컥했는데 시나리오 보고서 울컥했는데 영화로 볼 땐 덜 울컥해서 좀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다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 저는 굉장히 애틋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뭐 기억나시는 장면 있으시거나? 저는 저 감독님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 용준이하고 수연이 용준은 굉장히 그 감독님께서 세심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연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니까 계속 그래 왔거든요. 마지막 장면까지. 네, 그래서 늘 그게 그 영화 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데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처럼 그래서 그게 연기의 수용소 문제인지 아니면 또 감독님의 그 의도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삼각형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경이 시선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미경이 바라보는 용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연의 시선이 그려지는 삼각형을 그리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환경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연의 입장은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점점 남겨두는 입장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준은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많이 이입을 하고 또 많은 부분 이렇게 함께 아파하면서 써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그 용준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은 있고요. 그래서 그 연필름 영화학교가 파주인데 항상 2200번 버스 타면서 그 시나리오 회의하러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준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뭔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왠지 용준이란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느낌? 뭔가 이렇게 그 캐릭터 해부하고 뭐 마치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작가로서의 용준 사랑하는 마음을 좀 버리자 연출자로서 이제 그 인물을 좀 바라보자 해서 정작 이제 연출을 할 때는 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두면서 절제하라 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그 지은호 배우 수연 역을 했던 배우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을 한다고 흔쾌히 한다고 해서 고마웠는데 이건 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누워서 연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물인간인 상태로 굉장히 많은 신이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우리 감독님이 그 용준과 이경 둘의 좀 더 초점이 많이 두어지고 그 둘의 어떤 내면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기울인 그런 방면에 수연이는 이렇게 말하자면 좀 외면당한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역시 그 삼각관계가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자면 이제 이게 그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분들한테 시나리오 드리잖아요. 어떤 여배우분이 시나리오를 초중반까지 읽다가 용준하고 엄마하고 연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캐스팅 거절하셨지만 그렇게 그런 또 웃지 못할 일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고 자리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 끝에서 영화 보시느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쪽 탈곡빛 옷 입으신 분. 네, 저는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눈물도 좀 나고 완성도도 되게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는 특히 음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엔딩 보니까 도재명 씨의 미안해 곡인데 이 음악을 선택하게 된 과정 이런 걸 좀 궁금하고 또 영화 곳곳에서 이제 그 지윤호 배우분이 이제 손수 녹음하고 노래했던 그런 시인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걸 넣으면서 어떤 의도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계자는 아니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시나리오 쓸 때 기어 클라우드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어 클라우드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기어 클라우드가 초창기 앨범 자체가 좀 컨셉이 위로 이런 이제 컨셉이라서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도재명 음악 감독의 선택한 것은 그 정서가 매우 비슷하고 여기 와 계신데 그리고 미안해 곡을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싱글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음악이 매우 잔잔하면서도 그 먹먹함을 전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영화랑 많이 비슷해서 그리고 더 그 음악 더 미니멀하게 가보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팅하면서 또 보면서 음악 감독님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영화에서 제가 너무 건조하게 절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을 어루만지는 거는 음악 감독님이 정말 다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 도재명 음악 감독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필님 랩은 또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남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소지나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동훈 감독의 그 두 번째 영화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영화 좋게 보셨다면 이번 주에 경험하는 한절기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신 심성경 의원님 마지막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자리 마쳤으면 합니다. 특별히 드린 말씀드리고요. 올해 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감독님한테 기대가 커요. 이번 영화를 아까 제가 처음에 너무 지루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 정신이 덜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기교적이고 화려하지 않고 아주 담백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결의 그런 영화를 국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원님의 또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 보내겠습니다. 이동훈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실까요?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개봉하면 N차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